제가 대학생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방 꾸미기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인테리어 용품들이 택배로 왔다고 하여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을 즐거워하며 방 이곳저곳을 제가 고른 아이템들로 열심히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계단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소에도 많이 들었던 소리라 신경 쓰지 않고 집 꾸미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음이 안 되다 보니 어디서 소리를 지르는지 대충 알 수 있는데 그 소리는 저희 집 바로 앞인 것 같았습니다. 당시 시간은 오후 1시쯤이었고 평일이라 빌라엔 아무도 없었는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여자의 살려달라는 소리가 반복되자 걱정이 된 저는 나가보려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근데 무섭더라고요. 당시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았고 혹여나 제가 나간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면 큰일이잖아요. 저는 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과 통화를 하며 문에 있는 외시경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문 밖을 보고 저는 전화로 들려오는 경찰의 물음에 입이 굳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문 밖의 여자는 저희 집 문 앞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마술사 최현우가 지하철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때 겪은 일이다. 그 당시 최현우의 후임 중에는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후임은 종종 귀신이 보인다고 했고 최현우는 장난치지 말라며 항상 넘어갔다고 한다. 최현우의 업무는 밤 12시가 되면 손님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은 뒤 새벽 4시 30분에 다시 문을 여는 것이었다. 그날도 최현우는 손님들을 다 내보내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1시쯤 후임이 오더니 급하게 깨우기 시작했다. 형, 좀 일어나봐요. 아직 안 나간 손님 중에 아이가 한 명 있나봐요. 가끔씩 취객이 남아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이가 남아있는 경우는 없었다. 최현우는 후임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그럼 나가라 그래. 어린애 목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이 안 보여요. 후임의 말에 최현우는 살짝 소름이 돋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후임과 함께 아이를 찾으려고 숙직실을 나섰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이는 없었다. 심지어 아이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후임은 계속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아이가 아빠를 찾는다고 초조해했다. 야, 장난 그만 치고 빨리 가서 자. 최현우는 후임을 데리고 숙직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4시 반이 되어 셔터문을 열기 전 상황실 보고를 하기 위해 다른 역에 연락을 취했다. 여긴 이상 없습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여긴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젯밤 막차 들어올 때 아빠와 아이가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아빠는 살았어요. 아이는 자신이 죽은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아빠를 찾고 있던 것이다. 배우 박희진 씨가 겪은 유명한 괴담이다.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의 촬영을 마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자유로를 달리고 있던 박희진 씨.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키가 크고 늘씬한 여자가 머리를 꽉 묶어 뒤로 늘어뜨리고는 모델 같은 포즈를 취하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이 저녁에 차가 없어 그런가 보다 싶어 매니저에게 차량 속도를 늦춰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여자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 차가 여자와 가까워지자
매니저는 황급히 차량 속도를 높여 자유로를 지나갔다고 한다. 그 여자는 까만 선글라스를 쓴 것이 아니라 눈 주위가 뻥 뚫려 있는 모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에서 이 여자를 목격했다고 하는데 신기한 건 그 여자를 본 사람 모두가 굉장히 똑같은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시절 저는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자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대학로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2시쯤 학생회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친구들은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저 혼자 학관 꼭대기층에 위치한 동아리방에서 첫차 시간까지 잠시 눈 좀 붙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속했던 동아리는 음악 동아리였는데 방음시설을 설치하기까지는 어려웠는지 학관 가장 꼭대기 구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어서 그늘지고 선선한 동아리방은 잠시 눈 붙이기에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동아리방 안에는 굉장히 오래된 소파가 있었지만 편했던 터라 그날도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이 꽤 취한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악기도 한번 쳐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혼자 별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친한 여사친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새벽인데 아직도 안 자냐? 또 술 먹고 밖에서 자냐? 여자애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 등 비몽사몽한 상태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 제가 소파에 누워 기타를 치며 핸드폰은 스피커 모드로 한 뒤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 왜 그러냐 했더니 친구는 비명을 질러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왜 소리를 질렀냐고 물었는데 친구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가 새벽에 그렇게 크게 비명을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술에 취한 상태라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친구랑 다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친구의 장난이거나 제가 미친 거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제가 그때 스피커폰으로 해놓은 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놔뒀는데 그 비명이 핸드폰에서 들린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또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 방금 비명소리 못 들었어? 아까 그 비명소리가 또 났어. 비명소리는커녕 아까부터 너 드럼인지 뭔지 치는 소리 때문에 네 목소리도 잘 안 들려. 또다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드럼 소리라니요. 저는 곧바로 동아리방에서 나왔습니다. 불 꺼진 긴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지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내려가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밤에 절대로 동아리방에 가지 않습니다. 야, 너 친구랑 있었냐? 네 친구 왜 이렇게 비명을 질러? 무슨 일 있는 거야? 교실에 앉아있는 30명가량의 아이들 중 방금 앞문으로 들어온 이상한 여자가 보이는 건 나뿐인가 보다. 여자는 누더기 같은 옷차림새에 머리는 산발을 하고 며칠을 안 씻은 건지 꼬질꼬질한 행색이다. 수업 중인 교실에 당당하게 앞문으로 들어왔는데도 어째서인지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도 눈치를 못 챈 것 같다. 선생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업을 진행했고 아이들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잠을 참아가며 5교시를 듣고 있었다. 여자는 누더기 옷과 산발한 머리를 나풀거리며 가지런히 놓인 책상이 만든 길을 따라 걸어다녔다. 여자 쪽을 쳐다보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턱을 한쪽 팔에 균 뒤 수업에 집중하는 척했다. 에이, 저 여자 설마 귀신이겠어? 나는 흔히 말하는 영역도 가위조차도 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그 여자는 귀신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 여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몇몇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지수가 푸는 책과 지수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기도 하고 달랑달랑 움직이는 인형이 달린 하은이의 볼펜을 보며 어린아이같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여자가 귀신이든 아니든 수업 시간이니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것 같아 나도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저승의 존재라면 더더욱 아는 척해선 안 된다는 걸 수많은 공포 이야기를 읽으며 익힌 지식 중 하나였다. 3번 문제 풀어볼 사람.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12월 4일이네. 12에서 4를 빼보자. 8번 나와. 호명당한 아이가 일어나려고 의자를 뒤로 빼는 소리를 들은 뒤 고개를 들었다. 그러다 맨 앞줄에 앉아있는 현정이의 목을 칼로 긋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는 여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히익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때 여자가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공부에 열중하는 척 고개를 푹 숙이고 펜을 바삐 놀리며 여자가 눈치를 못 챘길 바랄 뿐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 여자는 아니겠지 하며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눈만 살짝 들어봤더니 그 여자의 더러운 옷자락이 보였다. 나는 계속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교과서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안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강제로 눈을 마주친 뒤 말했다. 거봐, 아까 눈 마주친 거 봤잖아. 친구가 군대에서 근무하다 들은 이야기라 합니다. 최전방에 보면 철조망이 길게 쳐져 있고 반대쪽에 북한이 있는 대충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경계를 설 때는 철조망을 따라 쭉 걸어다니면서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조망이 길다 보니까 경계를 서다가 용변이 급할 때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선임과 후임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화장실에 가고 싶던 선임이 주위를 둘러보니 화장실이 있더랍니다. 잘 됐다 싶어 얼른 가봤는데 사용 금지라고 적혀 있었대요. 하지만 너무 급했던 선임이 급한 말을 무시하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후임은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선임이 무서워서 후임한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야, 밖에 있냐? 하지만 후임은 대답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불러봤는데 그제서야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임은 후임이 반말을 했나 싶어 한 소리 하려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봐주기로 했다고 해요. 네 어디 있는데? 화가 난 선임이 볼일을 다 보고 나오자 후임이 장난스럽게 웃고 있더랍니다. 퇴근하셨습니까? 쾌변이고 지랄이고 선임한테 반말하냐? 둘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아닙니다. 저 반말한 적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선임은 근무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했고 근무가 끝난 뒤 생활관에서 후임을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고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해줬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고참은 깜짝 놀라더니 사용금지가 적힌 화장실을 썼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 고참이 말해주더랍니다. 야, 그 화장실에서 귀신이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 나도 예전에 선임한테 들은 이야기거든. 위아래 할 때 위라는 말이 경북 사투리로 우라고 하더라.